한치호 인사이트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은 아직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개발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개발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젊은 청년 사업가 한 분 모셨습니다. 원블러드의 조원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 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오픈마켓 플랫폼인 딜매치를 운영하고 있는 원블러드의 조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딜매치 서비스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자문용역사 선정 그리고 매입 매각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원래 그 현대건설과 신한투자증권에서 10여 년간 이제 부동산 개발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느껴서 작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딜매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 대표님이 젊은 청년 스타트업이시나요?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옷도 이렇게 보시니까 이 복장도 확실히 스타트업처럼 보이시는데 주로 한 10여 년 이상 그 부동산 인프라 개발 사업에 관련된 금융 쪽 일을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전공이 원래 뭐세요? 원래 전공 제가 잘 여쭤보거든요. 전공이요. 저는 영문과 나왔습니다. 영문과 나오셨습니까? 아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사이트 시간에 많은 분들 모시고 특히 IT 쪽 분들 오시면 제가 꼭 전공을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IT 쪽 전공을 했다고 다 IT 사업을 사업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우리 IT 그 대표님은 그 전공이 사회학과도 있으셨고 워낙 다양하시고 아예 대학을 안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IT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왜 이렇게 제가 전공을 여쭤보냐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IT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다른 곳 전공을 하셨지만 IT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라고 한번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스타트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 그 시장의 비효율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네. 시장이 뭐가 비효율적이에요? 이 부동산 개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시장에 실행되어 있는 건축을 위한 PF 대출 잔액이 120조 원이 넘고요. 네. 한 해 인허가가 한 4천만 평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3천만 평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로 따지면 한 250, 300개가 인허가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타워 250개에서 300개 짓는 정도? 네, 그 정도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해온 자금을 적합한 수십 개의 용역에 집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해서 완성된 건물을 매입, 매각 또는 분양 또는 그렇죠. 임대를 해야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업의 각 단계를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은 약간 전통적으로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든가 소개에 의존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발품을 파는 식의 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이러한 전산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보 비대칭을 좀 해결하고 네트워킹을 좀 더 전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행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냥 아름아름 소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많이 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정보가 또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플랫폼에다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역시 젊으신 청년 사장님이셔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PF 같은 거 좀 이렇게 과거에는 좀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 정보가 보안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개발하려는 사업인데 다른 사람 채가 뭐 이러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어마무시하게 많고 근데 맞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큰 사업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한정돼 있는데 중소개발 사업은 막 누구나 다 막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안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지도 요즘에 유료잖아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정보지도 유료고 신문사도 어떤 신문을 보면 유료로 볼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정보 보안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요. 이게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딜 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또 많은 전문가들한테 보여줘야 그렇죠.
적합한 파트너를 만날 그쵸,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할 때 업계 종사자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명함 인증 또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종사자 인증을 하고요. 가입 시에 필수적으로 정보 보안 유지에 대한 확약서에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은 유료 구독 서비스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플랫폼에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여기서 딜을 하겠다는 확실한 목적 의식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보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칭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보안은 이렇게 그 뭐 확실하게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비밀 확약 뭐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유료로 이제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네. 는 보실 수 없다. 이 보려면 네.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의 신원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여기서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정보지도 유료로 다 하는데 막 유료는 아무것도 막 그냥 돌려요.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료로 하시는 그 정보지 대표가 거기다 막 심어요. 아, 코드를 심어갖고 누가 이걸 돌렸는가 막 해서 뭐 손해배상한다고 그러고 막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질문지 없는 것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12년 동안 지금 뭐 현대건설에도 계셨고 신한 특구에도 계셔서 이 부동산 개발 쪽 금융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진짜로 이거만큼은 좀 고쳐야지 앞으로 좀 발전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보는 눈이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젊으신 우리 그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아니, 없던 아닙니다. 내용을 여쭤봐도 그런데 네네.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담론으로 나와야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전통 산업으로 분류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사실 딜매치 서비스를 만든 게 이제 이 방식을 타파해보자 한 거거든요. 예. 아름아름하고 그냥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어디 모임에 나가야만 인맥을 그렇죠.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예. 거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보자. 이게 예.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여론에 대한 약간 신뢰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공간 비즈니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행사라고 부르고 뭐 좀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 뭐 탐욕스럽다고 하고 하는데 예. 사실 현장의 디벨로퍼들은 굉장히 더 새로운 공간,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분양을 하고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한 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측면이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기면은 은연중에 우리한테 어떤 편익이 있는지 이런 거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하시다 보니까 이 전통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그래요. 저희 시행사 부동산 시장 어렵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렵다 그러죠. 근데 그래도 개발 시장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또 시행사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색안경 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철거부터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철거부터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보지만 과거에 그 뭐 시행사 철거한다 그러면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 거의 조끼 입고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들고 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 그 부동산 업과 부동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이 인간의 삶과 너무 밀접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 생활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건물 밖을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니까 그렇죠. 안 많아요. 거의 없죠. 예.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뭐 이동하는 잠을 시간. 자고 예. 뭐 사람 만나고 예. 여가를 즐기는 게 거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실제로 보는 건물들만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컬리로 뭘 주문을 한다. 그렇죠. 그럼 당일 배송, 일 배송이 오는 그렇죠. 건 그 뒤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 종사자들이 공급해 놓은 초대형 최신식 물류 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OTT를 본다. 예. 자율주행차를 탄다.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부동산 개발 섹터에서 데이터 센터를 최신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 생활의 은연중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이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이윤을 많이 가져가지? 탐욕스러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개발의 단계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금융, 또 착공, 준공, 사용 승인까지 엄청나게 많은 단계 리스크가 있고 대규모의 금융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중간에 한번 잘못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성공되면은
이거에 대한 하이 리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약간 탐욕스러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선악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 건물 새로운 건물들이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준공되냐에 따라서 앞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얼마나 은연중에 모르는 편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점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 보다 보니까 이 사실 대규모 개발은 아까 롯데월드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인허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사실은 그 대형 회사들, 대형 금융기관들, 뭐 네네. 대형 시행사들끼리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지는데 중소형 규모의 그 부동산 개발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중소형 그 재건축, 뭐 네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이런 사이트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랫폼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그런 중소형 개발이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나 뭐 법으로 좀 보완할 건 없던가요? 하시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 뉴스에 나오는 건 큰 사업들만 그렇죠, 나오지만 그렇죠. 사실 반대로 시장의 대부분은 이제 중소형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법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민간 부문의 효율화를 먼저 하는 걸로 초점을 맞췄고요. 민간 부분을 효율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의 건축 인허가가 날 때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투입해서 장기간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인허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금융의 실패라든지 또는 용역사를 잘못 뽑았다는 등의 사유로 민간에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때문에 이게 좌초되면은 그건 굉장히 사회적 낭비지 않습니까? 세금의 낭비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민간 섹터에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효율화하면은 행정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진짜 네네. 여쭤보는 건데 그 인허가가 신청이 오늘 내서 신청이 들어갔다. 네네네. 그럼 보통 그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네네. 생각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 이거는 뭐 자산의 종류나 뭐다 지역이나 틀리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죠. 뭐 한 반년은 미니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네. 안 걸려도 6개월은 걸린다. 일반화하기 힘들긴 한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아무리 해도 장기간이 6개월은 소요됩니다. 걸린다. 네. 아하. 그러면 저가 사실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네네. 그 부산에 무슨 오피스텔을 뭐 그 하시는 분인데 그 허가도 났고 이미 착공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중동 대출이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서울에 와서 금융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런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비효율성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기관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중은행이나 예. 보험사 뭐 이런 예. 캐피탈사 이런 데만 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금융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 딜을 취급해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름아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다 그쵸.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내가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이 딜을 취급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일단 여건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 있을지 모를 금융기관이 내 걸 취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성사가 된다면 이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에 의미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 플랫폼에는 뭐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무슨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네네. 설계까지 포함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컨설팅 해주는 회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금융기관들도 들어와서 우리 체력에 맞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체력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했다. 지금까지는 뭐 아름아름으로. 맞습니다. 예. 저도 아름아름으로 그때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네. 뭐 아파트 값이 특히 그 주택 시장이 뭐 여러 그쵸. 가지 힘들어서 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다니다 보면 주택 시장도 주택 시장이지만 이 상가 빈대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주거형과 업무형을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단기 전망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전망이요. 굉장히 네, 단기 전망. 어려운 숙제를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그 네네. 스타트업에서 또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런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냥. 네. 일단 제가 전망을 한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원론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 중에 업무용 빌딩, 오피스라고 치면은 지금 CBD, GBD, YBD 3대 권역, 서울 시내 주요 업무 권역의 오피스 공급은 매년 발생하는 초과 수요 대비 이미 공급이 적다. 향후 8년, 10년 인허가 물량이 이미 적은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 물량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침체돼서 이미 예정된 물량마저 공급이 지연되거나 또는 실패한 사례가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 약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감히 어떤 투자를 집행할 수가 있다면은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는 그동안 예정됐던 공급마저 공급이 개발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자산 가격의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용을 말씀하신다면 이제 주택은 이제 워낙 시장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또 사견님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몇 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레버리지를 내서 이제 실거주용 주택을 취득을 한다 하면은 향후 몇 년간의 고금리를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내서 원하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하면은 어쨌든 가격을 바닥에서 잡는 거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거주 목적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 싶으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보면 주거용 주택은 그냥 내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집값이 언제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실제 실거주 목적이면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업무용 오피스들은 지금 서울시 3대 권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어디예요? 그 CBD 종로 광화문 일대. 종로 광화문 일대. 그리고 YBD라고 하면 여의도 얘기하고요. GBD는 이제 강남을 얘기합니다. 강남 일대. 3대 권역입니다. 3대 권역은 이미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네, 부족해서 공실을 찾기가 어려웠죠. 작년까지 공실 찾기 어렵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 이미 이제 근데 건물은 지금 한 3년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립니다. 이미 그 허가 받아놓은 것도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이미 인허가 물량이 이제 향후 몇 년간 예측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인허가 돼 있으니까. 나와 있는 자료고 이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수요들이 이제 조사가 된 게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항상 공급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 향후 몇 년간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예정됐던 공급마저 제때 공급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자 지금 우리 대표님 이제 스타트업 이제 하시잖아요. 네.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네. 직장생활 한 10년 넘게 하시다가 네네. 스타트업 한 1년 좀 넘게 해보셨잖아요. 네네. 어때요? 소감? 저는 내 회사를 하면은 예. 좀 편하게 좀 쉬기도 하고 예. 평일에 시간도 내고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평일에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더 힘들어졌다. 네,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재밌게 일하게 네.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재밌고 내가 이 시간은 많이 없어졌다. 네. 자, 미래 좀 포부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우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원블러더가 앞으로 좀 커가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딜매치 서비스를 시장 참여자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목표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라운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업 전문 헤드헌팅 기능 그리고 뭐 신흥시장 진출 등 이제 단기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시장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 외에 다른 계획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딜매치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젊은 우리 그 스타트업 대표 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